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부동산 헤드라인입니다. 올해도 수도권에서 재건축 분양은 열기가 쉽게 식지 않을 전망입니다. 특히 같은 지역이나 생활권이 비슷한 권역 내에서 2개 단지 이상이 분양되는 곳들이 있어 지역 수요 확보를 위한 건설사들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4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가운데 용산구와 양천구 등이 1년 전보다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송파구 잠실 주공 5단지의 50층 재건축 추진에 제동이 걸리면서 매매 시장에 냉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지난해 113 부동산 대책의 여파로 하락했다가 최근 급매물이 팔리며 상승세를 타던 아파트 시세도 다시 주춤할 전망입니다. 올 1월 수도권 오피스텔 전세가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면서 오피스텔 매수세가 위축된 반면 전세 가격은 오르면서 전세가율이 역대 최고치에 이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국내외 큰손 투자자들이 그동안 거들떠보지 않던 중소형 빌딩을 잇따라 매입하고 있습니다. 오피스 빌딩 공실이 늘어나고 투자 수익률이 하락하자 중소형 빌딩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구국제공항과 K2 공군기지 통합공항의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이 임박한 가운데 어느 곳이 뽑힐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통합공항 이전은 공사비만 최소 5조 원에 이르고 유동인구가 한 해 250만 명을 넘는 등 경제 효과가 발생하는 초대형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골든타임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올해도 이 재건축 분양 물량은 지난해보다 조금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강남의 이 강남권은 분양가 수준에 따라서 집단 대출이 좀 제한되는 곳이 있다고 하거든요. 자금 계획을 잘 짜서 청약하지 않더라면 이 당첨된 이후에도 포기해야 하는 일들이 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수도권의 재건축 시장 과연 어떤 전략 세워서 접근해야 할지 잠시 후에 부동산 이체크 통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희 프로그램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생기시거나 또 부동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담하실 내용 있으시다면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 연락주세요.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부동산 골든타임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부동산 골든타임 함께하고 계십니다. 벌써 한 주의 마지막이네요. 금요일이 다가왔거든요. 여러분의 불타는 금요일, 불금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 계시죠? 오늘의 부동산 고민 해결사 신화경제연구소의 신하선 대표 함께하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시원하게 해결하기에 앞서서 먼저 부동산 시장 동향 잠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달 이후에 강남 3구를 비롯한 수도권에서 또 재건축 분양 물량이 많이 풀린다라는 이야기 속속 들려오고 있는데 맞아요. 시장 동향부터 좀 살펴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재건축 시장에 일반 분양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는데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정부 규제라던가 아니면 뭐 대출, 금융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경쟁이 상당히 줄어드는 유리한 입장에 서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이제 자금 여력이 안 되셔갖고 또 너무 안타까운 분들도 계실 건데 지금 시장이 다운된 거와 관계없이 지금 이제 투자를 했을 때 차익이 나겠느냐라는 부분들과 재건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원래 재건축 시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주요하게 생각했다는 것들은요. 분양 가격 자체가 주변의 시세보다는 지금 굉장히 저렴하게 당첨이 되는 거죠. 프리미엄을 뺀 가격을 얘기하는 거죠. 요즘은 1대1 현장이라 뭐 조합원이 4천만 원이면 일반 분양도 4천만 원이에요. 근데 이제 조합원은 이제 좋은 층에 자리를 잡고 그리고 일반 분양 받으신 분들은 저층이라던가 이렇게 가는 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프리미엄을 뺀 가격인데 지금 그 프리미엄이 어떻게 빠져 있는지 한번 조금 이따 계속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분양 가격은 주변 시세보다도 저렴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일반 분양이라든가 조합원 물건을 사들이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시세 차익을 투자 금액 대비 받을 수 있는 것 때문에 재건축 수요자로 지금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고 또 현재까지 주변 시세보다도 분양가가
일단은 저렴하죠. 그리고 또한 새 집으로 움직이는 실질적으로 이제 서울 시내도 개발이 된 이후에 새 집으로 들어갈 재건축 물건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다 오래된 것들이 많죠. 신도시 개발된 지가 다 같이 되면서 그러면서 새 집에 대한 가치가 상당히 높아졌죠. 그래서 새 집으로 이주하려고 하는 수요자층이 상당히 많다라고 또 볼 수가 있고 부동산 투자로 이득을 본 경험이 일단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은퇴자들 또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재건축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투자 가치에 대해서. 그래서 많이 오버해 갖고 사신 분들이 아니라 사가지고 좀 오래 갖고 있던 분들이 재건축이 시작하면서 한마디로 뭐 논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신뢰도가 많다 보니까 재건축 시장으로 상당히 몰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재건축 시장의 특성을 한번 살펴봤고 또 이제 113 대책에도 강남권 아파트가 상당히 실질적으로 인기가 많은 겁니다. 왜냐하면 입지 여건이 상당히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경쟁할 수 있는 주택이 많이 없고 그리고 희소 가치가 있기 때문에 청약 대기자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뭐 몇백 대 일 필요가 전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 또한 이제 강남권 분양시장 반전을 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예를 들자면 집이 10개라 그러면은 수요자가 10명이면 돼요. 100명일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몇십 대 1일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뭐 2대 1 정도만 돼도 분양은 충분히 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금전적으로 중도금 대출에 대해서 부담이 없으신 분들 입장에서 상당히 유리한 입장이다. 있는 자들의 향연이 펼쳐지는 시장이 재건축 시장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그럼 시장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우리가 2016년도 1분기 때 가격이 상당히 그러니까 2015년도부터 쭉 빠졌다가 갑자기 가격이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1분기, 2분기, 3분기 걸쳐가지고 이게 중심부고요. 밑에 그래프는 이제 경기권입니다. 그래서 같이 그래프가 비슷하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2016년도 3분기부터 가격이 이제 이렇게 4분기 사이에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 떨어진 것이 원가가 아니라 원래 너무 과하게 붙어있던 프리미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빠지는 시장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라서 투자하셨을 때 남아있는 프리미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투자라는 걸 재건축을 할 때. 물론 지역별로 차이는 좀 있어서 살펴는 보셔야 돼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제 분양 전년 대비해가지고 증가가 얼마나 되고 이게 분양가가 얼마나 올랐나를 살펴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제 그 연도별로 이렇게 좀 차이가 좀 있는데요. 이게 2015가구가 증가하고 지금 그리고 뭐 1080가구가 증가하고 3900가구가 증가하고 현실적으로 서울 경기를 해가지고 계속 이제 분양 물건들 재건축 일반 분양 물건들이 증가를 하는데 프리미엄이 다 붙은 상태죠. 현실적으로. 근데 너무 과하게 붙어 있는 찰나쯤 지금 쭉 빠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3월부터 올해 말까지 앞으로 올해 3월이죠. 14,000 가구가 지금 이게 나오게 됩니다. 일반 분양분이. 그래서 곧 쏟아져요, 물건이. 우리 가서 청약 저축 갖고 하는 거 있죠? 그게 이제 쏟아집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한 36% 정도가 증가를 한 건데 주요 위치에 있는 물건들이 상당히 많아요. A급 자리가. 그래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고 지역별로 보시게 되면 서울 같은 경우 뭐 지금 9,300가구가 늘어나고요. 경기는 4,000가구. 그래서 지금 이제 14,000가구가 늘어나고 그 외에 뭐 인천 이런 지역이 있는데 우리가 서울을 좀 중심적으로 쳐다볼 필요가 있다. 많이 거품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가치가 있을 것이다 예상을 좀 해드리고 그중에서 이제 강남 상구 사구를 한번 들여다보면요. 송파구는 작년에 했어요. 송파구를 빼고 지금 강남구, 서초구, 그 다음에 강동구 해가지고 세 곳에서 한 곳에서 두 곳 이상 지금 이제 일반 분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분양이면서도 재건축으로 또 몰려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2017년도까지 초과이익 환수 제도가 이제 마무리되기 때문에 지금 막 몰림 현상이 있고요. 또 강남 지역 같은 경우는 거품이 아까 빠졌기 때문에 다시 또 금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들어오는 시국이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제
우리 집단 대출이 안 되는 것들이 많으니까 재건축 투자하실 때 그 살펴보신 다음에 이제 하셔야 됩니다.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강동구 같은 경우 지금 강남 4구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이런 식으로 일반 분양분이 이제 67, 1370이 이제 상일동 고독 주공 30의 3단지가 상당히 많이 하네요. 그래서 4월, 6월, 9월에 이번 연도 일반 분양을 하고 강남도 개포동, 일원동, 대치동, 청담동 듣기만 해도 어마어마한 동네죠. 이런 동네들이 지금 이제 200세대, 1000세대, 100세대, 200세대 해가지고 6월, 11월, 10월, 11월 이런 식으로 지금 일반 분양이 쏟아지니까 보시고 서초구 잠원동, 반포동, 서초동 뭐 어마어마하죠. 이런 동네도 지금 한 400세대가 일반 분양이 6월, 11월 하반기쯤 분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시면서 이 오픈을 가격을 얼마 할지 모르지만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계속 주시하다가 가격이 내가 마음에 드는 동네가 있으면 분양권, 일반 분양권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히려 이 프리미엄이 빠진 지금의 재건축 시장이 자금력이 있는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인 시장이 될 수 있다라는 분석을 좀 해주셨거든요. 자, 재건축 시장 투자와 관련해서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서울지역 번호 02-797-0300번 연락 주시면 신한순 대표님과 친절하게 상담 이어가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어서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 고민 전화 연결 통해서 직접 다양하게 해결해보는 시간 이어갈 텐데요. 첫 번째 시청자분 연결이 돼 있습니다. 바로 말씀 이어가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계세요? 예, 저기 반포 미도. 네. 네, 34평이요. 네, 반포 미도 아파트 34평형을 예, 매수하고자 하시는 건가요? 예, 그 매수를 해도 네. 투자 가치가 있는지 어쩌는지 좀 알아보려고요. 거주는 생각 안 하시고 투자용으로만 지금 생각하고 예, 계시는 예. 거지요? 네, 반포동에 위치한 미도 아파트 34평형. 과연 지금 투자를 해도 괜찮을지 대표님의 의견 네. 들어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포동 쪽에 재건축 물건이 상당히 많았을 텐데 좀 네. 늦은 감이 있어요. 그죠? 근데 예,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늦은 감이 있기도 한데 예, 지금 이제 그래서 분위기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죠. 예, 예. 지금 근데 전화상으로 나이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이게 투자용으로 꼭 이렇게 어떤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으신가 봐요? 자제분 드리려고 그러신 거예요? 마땅하게 뭐 할 게 없었어요. 예, 예. 마땅한 게 없어서 재건축 예, 예. 10몇 억짜리를. 예. 자, 제가 지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네. 네,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게 지금 이제 반포 미도 아파트라고 그래가지고 카톨릭 대학교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가 네, 이제 네. 지금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제 어디냐 이렇게 하는데 이게 반포동인데요. 길 건너면 이제 터미널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쪽 아울렛이라던가 뭐 신세계라던가 이쪽 걸 다 이용을 하고 있죠. 편의시설을. 그래서 지금 반포 1차라든가 2차 같은 경우는 서리풀 공원을 끼고 있어가지고 공기가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합니다. 네, 거기 좋은 산이 위치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좋은 위치에 지금 자리를 잡고 있고 중요한 건 이제 얘가 투자 가치가 있는 애인데 혹시 보신 물건 있으세요? 예, 그 34평. 지분이 몇 평이든가요? 지분이 제가 알기로는 17.8평인 걸로 알고 있어요. 17.7에서 8 평이죠, 이게 그죠? 네? 평, 예, 17평 정도 돼요. 그리고 매가는요? 매가는 한 10억 5천? 제가 알아볼 때. 정도. 지금 모르겠네요. 얘가 이제 이슈가 되는 이유는 요 근처가 자꾸 이제 재건축이 돼갖고 재밌는 것들을 자꾸 보다 보니까 얘도 그렇게 재밌지 않겠냐, 차익이 나지 않겠냐에 대한 부분인데 중요한 건 이 매매가 10억 5천에 대한 매매가는 매매가일 뿐이지 권리가액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걸 샀을 때 이분이 10억 5천 주고 사가지고 과연 지분 17평 가지고 몇 평을 받을 것이냐로 봤을 때 그렇죠. 우리가 우상평수로 몇 평 받을 수 있나? 그렇죠. 이제 보통 우리가 편안하게 계산을 하게 되면은요. 한 130% 정도 기준을 잡으시게 되면 그냥 평균적으로 잡으시게 되면 30%요? 130%.
네. 무상지분율 130% 정도 네. 이제 잡으시게 되면은 한 23평 정도 돼요. 23, 4평, 아. 23, 4, 5평 정도를 무상으로는 받을 수 있지 않겠나. 23, 이건 4, 5평 이요? 정상적인 가격은 아니고 일단은 네. 이제 평균치를 이제 좋은 방향으로 봤을 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 우리가 네, 130%를 하게 되면 23평에서 25평 정도 무상으로 받을 수 있겠다 그러면 여기 네. 주변 시세를 봤을 때 주변에 시세를 봤을 때 지금 이제 반포 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한 11억대 하죠. 11억에서 12억 해요. 20평대가, 25평대가. 그리고 네. 이제 반포 리체든가 여기도 한 10억대 하고 있고. 그럼 얘가 신축으로 들어서게 되면은 그 정도는 따라가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아, 지금 예. 현재 10억 5천을 주고 나서 얘가 무상으로 만약에 받은다 그러면 남는 장사지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다. 그렇다고 뭐 아. 이렇게 막 튀겨주는 장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네. 괜찮다. 근데 타이밍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투자라는 거 할 때 네. 보면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그 타이밍이 언제쯤일까?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지금 다운되고 있잖아요. 분위기가. 예. 저로서는 상당히 좋은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재건축 시장은 계속 가격이 올라갈지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중간에 이렇게 떨어지는 타이밍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투자를 잘 하시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엊그저께 뉴스를 봤더니 뭐 송파에서는 거래가 정지돼가지고 지금 얼음 시장이다 그러는데, 저한테는 막 뛰어놀기 좋은 시장이에요, 지금. 굉장히 예. 좋은 시장인데, 지금 이게 재밌는 거는 수요자가 자꾸 재건축 시장을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이게 가격이 조금 더 빠질 수가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그래서 네. 지금 분위기상 뭐 이것도 걸고 저것도 걸고 계속 걸잖아요. 계속. 네. 뭐 일반적으로 수익형 부동산 조그만 거에 대한 것만 많이 풀어주고 있어요. 뭐 2억, 3억짜리 이런 것들. 중공공 임대라든가 임대주택 하는 월세 받아서 이렇게 생활해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법으로 연결된 법들은 많이 풀어주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네. 근데 왜냐하면 또 그거 안 풀면 안 돼요. 이제 경제 성장이 부동산을 내려놓게 되면 건설 경기가 빠지게 되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또 한동안 침체기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부동산을 안 풀 수가 없어요, 국가에서. 그래서 한쪽으로는 푸는 정책을 하면서 한쪽으로는 또 금융 정책을 지금 이제 막아놓고 있는 상태라서 요게 이제 어떻게 풀릴지 모르지만 그러면 지금 현재 여보세요? 모습으로는 가격이 지금 분위기가 다운돼서 조금 더 빠지거든 그때 투자하셔도 괜찮다 이렇게 정리해 그때가 드릴게요. 언제쯤 될까요? 그건 이제 보셔야지, 지켜보셔야죠. 아, 예. 그러면 이게 재건축 승인은 아직 안 났죠? 아주 초기 증상이기 때문에 지금 초기 단계라서 급하게 투자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좀 빠질 때 좀 기다렸다가 분위기상 그랬다가 지금도 투자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조금 더 빠지면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아, 예. 네, 그럼 시청자님. 이게 네. 예, 재건축을 하면 네. 몇 층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좀 자세한 내용을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네. 시간 관계상 상담 여기까지만 진행하고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안내되는 세미나에 좀 참여해 보시거나 아니면 방송 끝난 이후에 저희에게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요즘에 이 재건축에 관련해서도 많은 투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물건이라도 괜찮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 연락 주세요. 대표님과 친절하게 말씀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자, 바로 두 번째 시청자분 연결해서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 부동산 좀 궁금하세요? 네, 미사, 센트럴 자이하고 강동 고덕, 네. 레미안 힐스테이트 중 하나 어느 곳을 매수할까 고민 중이거든요. 네, 목적이신가요? 아니면 투자 목적이신가요? 예, 거주하면서 투자 수익도 나면 좋죠. 네, 거주하면서 좀 차이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곳이 자, 미사 센트럴 자이와 고덕, 레미안 힐스 어떤 곳에 좀 살면 좋을지 자, 대표님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가장 바라는 거죠. 살고 있는데 네. 가격이 올라주는 거. 네, 그렇게 되면 좋은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미사강변 얘기하신 거죠? 풍산동의 네. 하남 미사지구에. 예. 그다음에 이제 고덕동의 레미안힐스트. 근데 지금 본인의 입장이 어떤지 제가 한번 여쭤볼 건데 지도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네. 지금 이제 우리 시청자분께서 물어보신 물건이 여기 미사강변, 이게 하남 미사지역입니다. 하남 미사강변 네. 쪽에 이제 아파트를 하나 물어보신 거고, 하나는 고덕힐스, 이제 고덕동의 레미안 힐스테이트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네. 자, 이거가 둘이 다른 건 뭐냐면 얘는 이제 미사강변 몇 평짜리죠? 37평인가요? 아, 91제곱미터. 37평인데 방이 4개죠? 네. 네, 아주 굉장히 좋은 물건 중에 하나인데 과연 방 4개짜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여기에 많이 몰릴 것이냐에 대한 관점도 좀 필요하고 고덕 레미안 힐스 몇 평입니까? 34평이요. 예, 34평인데 지금 이제 이게 입주 시작하나요? 고덕은 입주를 하고 있고 네, 입주 이제 시작하고 예. 있죠. 이제 입주 이사는 지금 3월부터. 그렇죠. 입주 시작하고 있어요. 새 거. 그러면서 여기에 대표적인 아파트들이 롯데캐슬 퍼스트가 있고요. 그리고 네. 프라이어 팰리스라는 아파트가 있고 얘가 이제 신축이고 여기 이제 그라시움은 이제 고덕 그라시움은 9월에 입주하고 요렇게 몇 군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제 살펴볼게요. 사실은 지역적으로 바라봤을 때 고덕과 하남을 논할 때 강남과의 근거리를 봤을 때는 어디가 좋아요? 고덕이 훨씬 좋죠. 네. 고덕이. 근데 중요한 거는 고덕이 분양가를 2,600대, 500대 이제 처음에 여기 1,300 미사가 1,300 분양할 때 2천만 원에 분양을 해가지고 조금 너무 얼마라스한 가격이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다운돼 있었던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프리미엄이 오르지 않은 상태죠. 왜냐하면 얘는 1,300에 분양을 해가지고 할인 분양 1,200까지 해갖고 1,700까지 올라갔는데 얘는 2천만 원에서 지금 뭐 2, 300까지 올라갔지만 얘가 튀겨서 올라갈 수 있었던 거는 말도 안 되는 위례 신도시 때문에 위례 신도시가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분양을 하다 보니까 내가 왜 이 가격이야 라고 치고 올라갔지만 바로 옆에 있는 하남 미사 때문에 하남 미사가 왼수인 거예요. 고덕지구 입장에서. 이것은 차익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시는 거고 실거주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시게 됐을 때 고덕 레미안하고 이쪽에서 아파트를 바라봤을 때 왜 하남 미사랑 이야기했는지 혹시 자녀들이 어리세요? 저희는 지금 송파에서 거주하는데 예, 잠실에서 거의 이동을 많이 하거든요. 아이들이 어리세요? 아니요. 다 크셨어요? 대학생이요. 방 4개짜리가 꼭 필요하십니까? 아니요, 안 필요해요. 자, 그쵸? 예. 레미안 힐스가 34평대가 매매가 얼마죠? 7억이 좀 안 가는 것 그 같은데요. 7억이 좀 예. 안 가요. 예. 그리고 이거 미사강변. 미사강변은 6억, 아무튼 피가 한 1억 5천 정도 붙어 있더라고요. 6억 5천 좀 넘은 것 같던데. 네, 6억 5천에서 뭐 네. 7천 이렇게 가고 네. 있습니다. 자, 지금 둘이 얼마 차이 안 나죠? 네. 차이 안 나는데 얘는 본인한테 필요 없는 방 4개짜리. 네. 그죠? 그게 얘는 없어요. 방 3개인데 신축. 똑같이. 네. 어디 가셔야 되겠어요? 고덕 가야죠. 고도. 네. 그러면 자체적으로 고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남 미사가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 네. 본인한테 지금 이제 맞는 걸 지금 찾는 거예요. 지금. 네. 자, 보시게 되면 지금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는 지금 7억대 초반인데 2008년도에 지어졌던 이런 물건들이 6억 5천 정도 합니다. 지금. 근데 얘네 둘을 한번 살펴보자면 롯데캐슬이나 프라이어 팰리스 같은 경우는 전철역 뭐 명일역 이용하고요. 교육은 좀 빠져요. 교육은. 그런데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는 이번에 새로 짓는 거면서 그러면서 7억 초반밖에 안 하는데 교육이 1등이에요. 1등. 여기가. 완전히. 네. 교육 그리고 전철역 고덕역 이용하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이쪽으로 그 학교들이 굉장히 유명한 학교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거를 받을 수 있는 게 고덕 레미안이에요. 그럼 나는 애들이 없으니까 상관없어가 아니라 우리가 8대를 신경 써야 되죠. 8대. 네. 나는 이제 나는 굳이 이제 멀리 가지 않아도 되고 다 환경적으로 정리가 됐어요. 이제 우리 시청자분은 본인 입장에서 그러면
여기에 일단은 하남에 들어갈 필요 없어서 고덕 레미안을 들어가는 걸 결정했는데 고덕 레미안 이 고덕동 중에서도 얘가 지금 1등을 좀 달릴 겁니다. 앞으로 조금. 네. 그리고 한 5년 동안은 신축으로 다 인정을 해주면서 주위에 다른 것들이 들어서면 또 고만고만 하겠지만 이 가격이 7억 초반대 가격이 팍 하고 올라갈 일은 많이 없어요. 사실은. 네. 하지만 떨어질 일도 없다. 그래서 저 같으면은 고덕 레미안 힐스를 하겠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예,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네. 예, 그럼 석촌동의 한솔 아파트가 세대수가 적은 건데, 네. 예, 32평이 지금 6억 4천 정도 가는데, 네네. 거의 역세권 아파트인데, 네. 차라리 10년이 넘었어도 그쪽이 더 나을까요, 그럼? 석천동의 한솔 아파트. 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자면 지금 이제 그 지분이나 이런 거 알고 계세요? 아, 그건 모르겠어요. 재건축하고 관계없고? 예, 관계없어요. 그럼 어디역, 석천역에 있어요? 예, 석촌역에서 뭐 3분, 4분 거리예요. 9호선 내년에 개통되고. 석천역에서 예, 3, 4분 거리다. 예. 여기 이 한솔 아파트 이거 얘기하시는 것 같거든요, 지금. 그냥 거기 아파트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얼마죠, 매매가가? 6억 4천. 몇 년 됐어요? 이제 한 16년? 34평이? 예. 아, 그렇구나. 나쁘진 않습니다. 가격이 빠지진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대단지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가시면서 편안하게 지금 자리를 안착하시면서 나머지 자금 갖고 뭔가 다른 걸 해보시는 게 훨씬 낫다고 저는 보고요. 지금 지리적 여건으로 봤을 때 얘가 훨씬 좋죠. 9호선이 개통되면 가격이 또 좀 더 오를 수 있으니까. 대신에 말년을 보내는 주택은 아니고 그냥 들어갔다가 분위기 타고 나와야 되겠죠. 네, 그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장단점이 알겠습니다. 있어요, 둘이.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문의 주신 것은 투자용으로 잠시 매수를 해보시면 좋겠지만 길게 가져가시면 안 되고 또 고민하시던 주거처는 고덕에 이 레미안 힐스 아파트가 훨씬 더 매력이 있다라는 조언 드렸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어느 지역이라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거든요. 방송 보시면서 나도 좀 함께하고 싶다 하신다면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 연락주세요. 대표님의 친절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이번에는요. 문자로 상담 주신 내용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6736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이번엔 경기도로 좀 가봅니다.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위치한 레미안 메가트리아 아파트. 지금 이 매수 계획이 있는데 전망이 어떨까요? 라는 문자를 주셨거든요. 이 거주용인지 투자용인지는 좀 밝혀주지 않으셨는데요. 자,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안양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신축 자체가 별로 없어서 메가트리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매력적인 물건 중에 하나인데 이분이 왜 이제 고민을 하시냐면은 만안구와 동안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제 만안구가 사실은 좀 밀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 고민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지도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보시게 되면 이제 이 메가트리아 여기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안양에 요렇게 여기 얘기하시는 건데 안양은 이제 만안구하고 동안구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나눠져 있는데 동안구 같은 경우는 이제 시청이 있고 이렇게 번개역을 중심으로 이 안에 편의시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뭐 백화점, 뭐 여러 가지가. 그래서 살기가 굉장히 좋고, 여기는 이제 이쪽에서 봤을 때 만안구 쪽은 강남에 좀 속하고, 그리고, 만안구가 이제 강북에 속하고 동안구가 이제 강남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정리가 돼 있는데 이 주변에 다 이제 택지 개발지구다 보니까 신축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다 오래된 아파트들이에요, 이게. 그리고 새 거라고 한번 이쪽으로 들어가고 싶지만 굉장히 비싸죠, 아파트 가격이. 그러니까 지금 그거보다 훨씬 더 저렴한 얘를 이야기하는 건데 20평대가 상당히 귀할 겁니다. 그래서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보고요. 들어가셔도 가격이 빠지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안에서 밑으로 보시게 되면 이게 여기가 지금 산업단지거든요. 그래서 이 산업단지에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좋은 신축 아파트 중에 하나인 거예요. 가격도 저렴하고 뭐 4억 몇천밖에 안 하니까 들어갈 만해서 살만한 거죠. 25평대가. 그리고 경기권이라서 같이 25평대를 지었는데 확장 면적을 많이 만들어 놔가지고요. 30평대보다는 인기가 더 많습니다. 주택이 매매가가 한 1억 정도 차이 나다 보니까 이쪽 시장에서 지금 안양 쪽에서 1억이면 엄청 큰 돈이거든요. 그래서 5억이냐 4억이냐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20평대를 만약에 사신다고 하면은 상당히 괜찮다. 물건도 잘 안 나오니까 많이 한 1,300개 정도 있어요. 4,000세대 중에서 1,300개 정도가 20평대인데 괜찮아요. 여기가 보면은. 그래서 투자해도 괜찮다. 근데 단점은 전철이 멀어요. 전철도 멀고 약간 좀 이게 멀어요. 그러면 우리가 신축이라는 걸 봤을 때 몇 년까지 인정해 주자면 한 5년 정도 인정을 해주거든요. 신축을 5년에서 6년 동안 주변에서 읽어주기를. 그러면 5년이 지났을 때는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5년쯤 지났을 때 여기 과천지식정보센터 공공주택이 들어오게 되면 상당히 많이 밀림 현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신축 자태가 들어갈 곳이 여기 스퀘어 빼고는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도 한동안 인기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투자 들어가셔도 된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안양동의 레미안 이 아파트 20평대에 이 많은 수요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투자하셔도 손해는 보지 않고 유지하실 수 있다라는 조언 드렸거든요. 자, 잘 참고하셔서 선택하시기 바라고요. 자, 전화나 이런 문자 상담으로는 조금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대표님께서 직접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셨다고 합니다. 자, 세미나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안내를 좀 해주실까요? 아,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세미나에 오시게 되면,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이 시간 관계상 해드릴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세미나에 오시면 거기에서 이제 많은 것들을 풀어드리거든요. 그래서 오시게 되면 뭐 세금도 세금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세금 얘기도 풀어드리고, 그리고 이제, 방송 외에 우리가 이제 시간이 길면은 안에서 이제 내가 투자할 곳들, 투자할 만한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이 3억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한 6억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포트폴리오를 전부 다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시면은 좋은 그 소스라든가 공부가 되실 겁니다. 네. 네, 세미나긴 한데 1대1로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다면 개인 맞춤형으로 좀 상담을 해주신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토요일이에요. 바로 내일입니다. 많은 분들 참석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라고요. 그 외에 전화 상담도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 계속해서 열어두겠습니다. 네, 저는 잠시 후에 또 다른 시청자분들의 고민 가지고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네, 매주 금요일 부동산 골든타임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1부에 이어서 2부에도 잠시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요즘 좀 떠오르는 지역이 있습니다. 서울의 대표 노후 지역으로 꼽혔던 성동구가 최근에 젊은이들이 많이 유입이 되면서 또 떠오르고 있는 지역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자, 강남과 강북 사이에 껴서 그동안 좀 저평가돼 있던 지역,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해요. 이 성동구 부동산, 대표님께서는 앞으로도 계속 좀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계신가요? 네, 그럼요. 이제 그 우리나라의 어떤 개발 중에 그 뭐 강남이라든가 옛날에 모래밭이었다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빌딩 숲으로 바뀐 곳인데 그거와 같은 모양새를 갖고 있는 것이 성수동입니다. 성동구에. 근데 지금 이제 그 발길이 옮겨지고 있고 서울시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거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몰려오는 증상을 볼 수가 있고 젊은 세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PPT 파일을 보면서 우리 소식 전하기 정도 이렇게 요즘 성수동이 이러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매력이 있기 때문에 좀 전달을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그 구두 공장으로 굉장히 가득했던 곳이죠. 성수동에서. 지금 근데 젊은 예술가들이 상당히 모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특화되면서 사실은 지역의 집가 상승분을 가져오거든요. 수요자들이 이제 특수하게 몰리면서 우리 연예인들이 뭔가 어디 한 군데 몰리면 그쪽 지역에 뭐 어마어마하게 집값이 막 2배 이상 뛰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현상이 지금 성수동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이게 전부 다 지금 조그맣게 들어있는 것들이 굉장히 여기에서는 지금 이름적으로도 그렇고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구두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지금 성수동 자체가 이렇게 바뀌고 있죠. 수제화 거리로 바뀌고 있고요. 원래는 1980년대에서 1200의 구두 관련 업체가 있었었는데 이제 2012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근래 들어서 12년도, 13년도에 많이 중요한 것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12년도부터 서울시하고 민간들이 협업을 합니다, 지금. 그래서 성수동을 서울시에서 밀어주고 있는 개발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개발 중에서 서울시 개발은 신뢰할 수 있는 개발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와 민간의 협업을 통해가지고 수제화 거리로 이제 지금 육성 사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여기까지 진행이 되고 계속 발전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맞춤 제작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주변에 그런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러면은 맞춤 제작, 특수화를 판매하는 신발들인데요. 이제 발이 안 맞거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13년도 8호점을 설립을 했는데 신발이 안 맞거나 뭐 기반증, 이제 발이 좀 아프거나 무지 외반증 뭐 이런 분들을 잡아주는 건데 보통 이런 것들이 예전에 한 80만 원, 뭐 100만 원 돈 해서 신발이 50만 원. 근데 25만 원대 해가지고 30대 후반들이 그렇게 많이 지금 찾고 있다 그럽니다. 이게 신문에 난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보시게 되면 이제 수제화 거리도 있지만 이게 사진상으로 봤을 때 상당히 거리가 멋지죠. 이제 성수동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는 막 공장들만 막 있던 지역들인데 지금 점점 바뀌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수요자가 늘어나게 되면은 커피숍이 개인 브랜드에서 프랜차이즈점으로 바뀌게 되고 상당히 큰 변화들이 오게 되는데 지금 양평동이 1차적으로 그렇게 살짝 미니 여의도처럼 바뀌었고 성수동은 자리가 굉장히 더 좋죠. 길 건너면 영동대교, 청담대교라서 어마어마한 거에다가 현실적으로 관광이랑 연결돼가지고 롯데월드하고 연결이 되면서 지금 실질적으로 국제 교류화 도시가 됐을 때 큰 관광객들이 몰릴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수제화 거리 중에 또 하나가 또 유명한 것들인데 지금 뭐 얼기설기 어설프게 모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한 8명이 모였는데 수제화 장인들이 모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프롬 SS라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신발이 이렇게 거리예요. 그 옆에 거리 모여져 있고 지금 여기도 예술가들이 모인 거죠. 한마디로. 그런 식으로 지금 성수동 자체가 거리가 이렇게 바뀌고 있고 또 이건 무엇이냐면 이제 카페 거리. 우리 가면 이제 음식도 먹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인테리어하고 젊은 세대들이 와가지고 막 사진도 찍고 연예인들도 상당히 많이 찾아온다고 해요. 요즘은. 그러니까 성수동이 지금 부의 흐름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용산 흐르면서 성수동 흐르면서 그러니까 강남의 이제 신화들이 그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디저트 팡돌 이런 데 뭐냐면 연인들이 놀러 오고 사진 찍고 뭐 이런 곳들인데요. 과거의 공간하고 지금 현재 공간을 협업시켜가지고 상당히 멋지게 지금 재생을 시키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아까쯤에 봤던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거 보시게 되면 좀 개념 있는 건데 위안부 할머니들을 돕는 마리몬드 라운지라 그래가지고 수익금이 다 좋은 곳에 쓰입니다. 그래서 수지나 박보검 씨가 이제 이용을 많이 했다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이런 식으로 개발이 상당히 되어져 있고 디자인 제품이라던가 뭐 커뮤니티를 통해 가지고 지금 그 수익금을 좋은 곳에 쓰는 소셜 벤처들이 이렇게 개념 있는 가게들이 성수동에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이게 실제로 지금 있는 곳 중에 하나죠. 마리몬드 라운지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이제 그 안에서 만든 거예요. 가격대가 좀 세긴 해도 사람들이 많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수동 자체가 아주 개념 있는 곳으로 바뀌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젊은 세대들이 모였을 때 집가 상승분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곳이 어떤 식으로 해서 부동산이랑 관련이 되느냐에 대해서 한번 디테일하게 살짝 안쪽으로 들어가 보시게 되면 지금 자연스럽게 개발지가 젊은 세대들이 몰리면서 개발지가 개발이 돼요. 물론 이제 서울시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이미 도와주고 있는 곳 중에 하나죠. 육성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7년간
여기가 어디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가로수길 옆에 세로수길이에요. 가로수길을 더 어마어마하게 바뀌었고 세로수길 같은 경우 7년간 한 5천만 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엄청난 가격이죠. 평당 3.3제곱미터당 5천만 원이 증가했어요. 그럼 우리가 주로 어디에 지금 이제 있느냐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압구정, 명동, 신촌 이런 것들은 원래 있던 상권이죠. 근데 그 원래 있던 상권 옆에 신흥 상권으로 자리매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홍대에서도 밀려갖고 자꾸 연남동 올라가고 막 올라가거든요. 근데 세로수길, 연남동 거리, 한강진길, 집가 상승폭이 엄청나게 나고 경기단길 한남동 근처 서리풀 이런 건 말할 것도 없죠. 근데 한번 그럼 안에서 살짝 들어가 보면은 세로수길 같은 경우도 지금 2009년도 당시에 3.3제곱미터당 4,730만 원이었는데 지금 2015년도 기준이 5천만 원이 증가한 거예요. 그리고 연남동 거리, 홍대 근처에 있는 거죠. 이것 또한 2011년도 당시에 3.3제곱미터당 3천만 원이었던 것들이 지금 2천만 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4년 사이에. 그러니까 집가 상승이라는 거는 내 물건의 가치, 땅이라는 게 원가이기 때문에 거기다 건물을 지게 되면 이 건물 가격이 굉장히 높이 올라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엄청 올라가는 프리미엄이 상승하는 걸 볼 수 있는데 한강진길도 2011년도에 평당 3천만 원이었던 게 4년 사이에 2배 이상 6,500만 원 뜬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를 몰려들면서 이런 어떤 지역 개발을 통해 갖고 거리가 형성이 되면서 수요자들이 몰려오면서 집가 상승분으로 올라가면서 내 물건의 프리미엄이 오르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움직이면서 지금 이렇게 비슷하게 가는 곳이 어디다? 성동구 성수동이다. 그래서 지금 지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덜 올라갔다. 반영이 아직 덜 됐다. 그래서 성수동 자체의 지식산업정보센터도 엄청나게 생기지만요. 지금 그렇게 해서 동네 자체가 완전 그레이드가 바뀌고 있다는 부분을 오늘 한번 소식 전해봤습니다. 네. 네, 다리 하나 건너면 바로 강남 청담이고요. 또 요즘 SNS 보면 많은 연예인들 또 젊은 층들이 이 카페 거리, 성수동 카페 거리 또 디자인샵에서 찍은 사진들을 올리곤 하지요.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현장 방문하셔서 이 투자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현장 가셨다가 또 궁금한 점 생기신다면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셔야겠죠.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 연락 주세요. 친절하게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이번 시간도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 고민 전화 상담 통해서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계세요? 네, 제가 지금 잘 안 들려서요. 네. 예, 제가 궁금한 거는요. 네. 투자 겸 거주 목적으로 용인시 수지구 풍덕성동 네. 소인마을 풍림아파트 25평 정도랑요. 네. 그리고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연원마을 벽산아파트. 예. 네. 그 둘 중에 하나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그거 벽산아파트는 32평이고요. 네. 둘 중에 어떤 물건을 네. 매수하는 게 나을지 용인 지역에 이 궁금해서요. 거주를 예. 하시면서 추후에 좀 시세도 올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자, 수지구 예. 푼덕천동에 풍림아파트 예. 25평형 그 외에 또 기흥구 예. 마북동에 덕산아파트 32평형 두 개의 예. 아파트 중에 어느 곳이 또 좀 더 좋은 거주처가 될지 바로 대표님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찾고 있거든요. 잠시만요. 지금 이제 풍덕천동 얘기하시는 거죠? 네. 예. 지금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보니까 아파트 좀 보러 다니셨죠? 조금요, 예. 조금 갖고 이렇게 고민. 그쪽은 저기 분당선이 지나가고요. 그렇지. 예. 그 신분당선. 덕산 아파트 쪽은 GTX가 있고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냥 보신 게 아니에요. 지금 고민 많이 하시고 지금 이것저것 살펴보신 다음에 지금 둘 중에 하나 뭘 사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로 지금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그죠? 뭐 그런 면도 있고요. 저기 예. 또 제가 집을 이렇게 알아보니까요. 예. 그 용인 쪽에 미분양이 많아서 어디요? 투지에 좀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어디에 미분양이 많아서? 용인시 기흥구 쪽. 그렇지. 예, 맞아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그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이거 좀
자, 예, 지금 고민을 그러면 많이 투자냐, 이제 실입주냐 이런 부분도 포인트를 좀 맞춰봐야 돼요. 제가 그럼 네. 지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자,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곳, 이제 수지, 여기 풍덕천동입니다. 여기가 풍덕천동인데, 이 안에 이제 아파트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지금 이렇게 신분당선이 흐름으로 인해서 프리미엄이 형성이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이미 반영된 금액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청자분이 궁금해하는 게 뭐냐면 구성역 쪽에 이렇게 있는데 이 구성역이 GTX가 이제 강남까지 가는 게 17분 정도 걸리는 GTX가 연결된다 해가지고 새롭게 뜨는 지역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많이 올랐어요. 그죠? 구성역이 상당히 이게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수록 아파트 가격이 빠지고 이쪽으로 거꾸로 이 경부속도 위로 올라갈수록 아파트 가격이 세거든요. 그리고 여기랑 가깝냐 뭐냐에 따라서 멀리 있냐 가까이 있냐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이 가까운 쪽이 더 세고 멀리 있는 쪽이 더 가격이 떨어집니다. 근데 지금 이제 다 전철역 가까운 쪽으로 지금 보신 게 지금 이 근처에 있는 아파트를 지금 보신 거예요. 그죠? 이렇게 예. 아파트를 보셨는데 사실은 구성역 쪽은 약간 언덕이 있어요. 그죠? 언덕지고 물론 살기는 좋아요. 만약에 GTX가 된다 그러면 상당히 좋죠. 여기 근처에 뭐 골프장도 있고 뭐 전철도 잘 돼 있으면 프리미엄도 올라가서 떨어지지 않을 거고 뭐 상당히 좋은데 본인이 이제 실입주 위주다 그러면은 사실 여기보다는 택지 개발이 여기가 더 잘 돼 있죠. 풍덕천 쪽이. 그렇잖아요. 그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실입주용으로는 이쪽으로 지금 수지구청 쪽 이쪽으로 가시는데 이미 반영이 많이 된 금액이라서 뭐 프리미엄이 팍 끼고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실거주 하시기엔 상당히 괜찮은 편이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구성역 제가 이쪽에서 상당히 삶이 힘들고 예를 들어서 퇴직했는데 집이 한 채밖에 없으신 분들 집값이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여기 죽전 위에 이제 지금 오리 위에 이제 미성이라든가 이런 데 전철이 이제 연결되면서 상당히 집값이 올라가지고 그분들이 집을 팔면 월세 받을 게 없어서 더 어디론가 움직여야 되는데 구성을 딱 지나게 되면 바로 또 신갈이에요. 신갈은 또 만만치가 않아요. 집값이. 그러니까 구성이 최 마지막 거리였어요. 사실은. 쭉 내려오면 여기가 제일 싼 곳 중에 하나였어요. 여기가. 그런데 GTX 연결 때문에 지금 집값이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상당히 오른 겁니다. 앞으로도 오를 거고 떨어지지 않는데 전철이 2021년인가 그렇죠? 잘 모르겠어요. 네, 2021년 정도 됩니다. 그럼 앞으로 뭐 4년 정도인데 사셔도 집값 빠지지 않지만 바람 타고 빠지는 거고 실거주로는 풍덕천 가시기로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투자로 하겠다 그러면은 여기다 사놔도 손해볼 일은 없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손해보는 건 없다. 네, 구성에 사셔가지고 손해 안 봐. 집값이 빠지진 않을 거예요. 전철이 17분 안에 강남역에 도착하는데 그러면은 접근성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구성 쪽에 있는 상가들은 무너지겠죠. 다 강남 가서 노니까. 근데 집값은 지금 많이 이제 저렴하게 돼 있는 상태지만 실거주 하시기엔 약간 더 언덕들이에요. 실거주 하시기는 좀 그렇고 그냥 투자해놨을 때 손해보지는 않겠지만 뭐 본인이 5천만 원이든 1억이든 뭐 2억이든 투자를 해놓으시려고 그러면 더 안정적인 것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얘랑 물어봤을 때 제가 정리해드리자면 얘는 투자용으로 잠깐 했다가 빠지는 정도. 분위기 타야 되겠죠. 전철 분위기. 그리고 수지구청은 이미 이제 분당선이 오픈됐기 때문에 많이 반영이 됐지만 가격이 빠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전세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여기가. 살기 좋으니까 실거주 하시기에는 이쪽으로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이 실거주 목적으로는 이 수지구 풍덕천동의 풍림 아파트를 조금 더 높게 평가해 주셨지만 투자용으로는 이 마북동의 덕산 아파트도 그리 나쁜 투자처는 아니기 때문에 짧게 들어갔다가 투자용으로 보유하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조언 드렸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 고민 서울뿐만 아니라 이렇게 수도권 또 지방 어느 지역이라도 대표님께서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고 계십니다. 누구나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 연락 주세요.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 부동산 좀 궁금하세요? 예, 지금 송파구 네. 거여동에 있는, 네. 거여동에 지금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4월이나 8월 달에 이제 전세가 만기가 돼서, 네. 지금 문정 시형 아파트나 네. 아니면 가락 금호 아파트
구매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현재 지금 야탑 매화 4단지에 17평을 보유하고 있어요. 아, 네. 요거를 계속 보유하고 그 아까 말씀드린 신형이나 금호를 구매하는 게 나은지 네. 아니면 요거를 기존에 요거를 매도를 하고 구매하고 하는 게 나은지 네. 아니면은 올해 4월이나 8월 달에 구매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은 2년 후에 구매하는 게 나은지 이렇게 좀 네. 궁금하네요. 네, 시청자님 그럼 혹시 지금 살고 계시는 송파구의 주택은 지금 보유하진 않고 전세로 살고 계시는 건가요? 네네. 네, 지금 전세로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야탑동의 아파트를 한 채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네네. 이 아파트를 팔고 새로운 아파트, 문정 시형 아파트 혹은 가락 금호 아파트로 좀 이주를 해야 하는지 문정 시형이 아니고요. 네, 문정 건영 아파트. 문정 건영 아파트나 가락 네네. 금호 아파트 이 두 개의 가락 아파트로 금호 좀 거주용 투자처를 바꿔야 하는지 좀 네네. 대표님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자, 대표님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막 두 군데 물어보셔갖고 막 지도를 찾느라고 지금 정신이 없었네요. 자, 지금 물어보신 것이 송파구 문정동 얘기하신 거죠? 예, 문정동 건영 아파트, 가락 금호 아파트. 네네, 그렇습니다. 문정동 건영 아파트 지금. 근데 실거주 다 하시는 건가요? 예, 실거주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차익이 좀 얼마 날 거냐, 뭐 이거 지금 생각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이게 지금 사는 게 나은지 아니면 예, 예. 좀 나중에 사는 게 나은지. 오케이. 지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동안에 제가 지도상으로 조금 찍어놨어요. 문정 건영 아파트. 네, 여기 이렇게 문정 건영 아파트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길 건너에 이제 동남권 유통단지 이런 것들이 있죠. 전철역으로 따지자면 이제 장지역을 이용하는 거죠. 전철역을 장지역을 이용하는데 문정 건영이나 아까 아침에 얘기하신 것이 가락 금호 아파트. 예, 가락 금호 아파트. 가락 금호 아파트. 예, 이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도를 줄여서 둘이를 동시에 봐드릴게요. 예. 가락동, 가락 금호 아파트. 너무 줄였네. 그렇지. 자, 보시게 되면, 가락 금호 아파트가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정시형이 이렇게 장지역 쪽에 있습니다. 이제 궁금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가락 금호 아파트가 지금 얼마씩 하죠? 6억 초반입니다. 6억 초반. 6억 그리고 한 2천, 3천. 네. 문정 건영은 5억 후반, 5억 5억 8천 초반. 정도. 네. 그리고 혹시 송파 파인타운 아세요? 네네, 알고 있어요. 20평대 얼마 하는지? 그게 한 7억 정도 하지 않을까요? 7억? 네. 20평대가요? 20평대가 한 6억대? 가격도 정확히 비슷해요. 30평대 꼭 거주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30평대를 원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요 아파트를 문정 건영을 사실 거면 송파 파인을 들여다보고 셋 중에 계산을 하자면 가락 금호를 보시는 거 괜찮습니다. 이렇게 지금 네네. 정리해 드릴게요. 가락 금호도 굉장히 희소성이 있는 아파트거든요. 중학교, 고등학교 잘 돼 있고 주변에 아파트 들어갈 데 없고 길 건너에 가락 농수산 있고 헬리오시티 이제 있죠. 이쪽에. 그래서 상당히 좋은 곳 중에 하나다. 그래서 가락 금호가 더 낫고요. 만약에 문정 시형을 사고 싶으면은 송파 파인을 들여다보는 게 송파 파인 중에 전철역 가까운 데 얘기하는 거예요. 바깥쪽 말고. 그렇게 들여다보시는 게 훨씬 낫겠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여기 야탑 매화 4단지 17평. 여보세요? 네. 요거는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게 나은지 아니면은 야탑동? 매도를 하는 게 나은지. 예. 야탑동 17평짜리. 네. 지금 현재 네. 얼마죠? 여기 2억 후반요. 2억 2억 후반. 후반. 전세 났어요? 월세 났어요? 여기 지금 월세인데 전세로 돌릴까 생각 중이에요. 전세 돌리셔가지고 팔지 마시고 전세 돌리셔가지고 다른 데 소액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냥 보유하라는 말씀이시죠? 네네. 세금적인 거는 더 디테일하게 보셔야 돼요. 지금. 네네. 네, 이제 네네. 그거는 세금을 보시게 되면 팔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냥 겉으로 요 두 가지만 얘기하면 네네. 전세 놓으시고 다른 거 투자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세금과 관련돼서 좀 자세한 내용은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 안내되는 좀 세미나에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전화 상담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도움 드렸는데요. 늘 이 방송 시간은 좀 짧아서 아쉽습니다. 그런 분들 위해서 세미나 진행하고 있거든요. 자, 신혜선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세미나 내일 바로 진행이 됩니다. 2월 4일 토요일 이 오후 1시에 진행되는 세미나 7호선 노년역 근처에서 진행이 되고요.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 예약 주시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이 신청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전화 상담도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 계속해서 열어둘 테니까요.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후도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알찬 소식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